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40, 50대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농업인 혜택과 농업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혜택 중 가장 매력적인 농지연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농지원금을 활용하신다면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총 2편에 걸쳐서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먼저 개략적인 농지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농지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비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먼저 앞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은 경작증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싼 값에 농지를 빼앗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농지연금은 정부가 노후에 접어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받은 연금과 이자를 돌려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죠. 참고로 제가 있는 이쪽 진주 산청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약 102명이 신청을 해서 총 지급 금액 5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민들에겐 나와 크게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민도 언제든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만 갖추시면요. 최근에는 기존 신청자들 입소문을 통해서 해마다 아름아름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많아진다면 정부에서도 주는 혜택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용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로 본인이 만 65세 이상 되어야 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기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로 영농에 이용적인 농지여야만 농지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농지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고요. 결국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부부가 종신토록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이 가장 큰 매력일 것 같습니다. 각각 한도가 300만원씩이기 때문에 부부 2명이 합산을 하면은 월 600만원까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니까요. 월 600이면은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평생 그 종신토록 받기에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영농을 계속 영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5번째 보시면 재산세 감면도 있습니다.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이 되고 초과 농지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는 감면을 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기준 대상 농지의 조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전담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이 되는 토지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긴 한데요. 거리 농지 보유 기간과 그리고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자, 거리는 30km 이내 지역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 조금은 좀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죠. 이전에는 없었지만 신청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조금은 지금 제한을 이렇게 이제 뒀습니다. 네,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앞번 설명해 드린 대로 가장 큰 부분은 개인당 한도가 매월 300만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부부가 합산으로 수령하시면은 매월 600만원씩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수령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월 15일날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에 가입을 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자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값이 오르겠죠.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서 토지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받은 금액이 땅값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한다면은 부족액에 대해서는 차익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 부분 말씀드린 대로 6원까지는 재산세가 없다는 거.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기초연금과 같이 중복해서 이렇게 수령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도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같이 받게 된다면은 금액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직접 연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직접 경작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 이 점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지를 담보로 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예상농지연금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65세가 넘으려면 1955년생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해서 배우자까지 55년생으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배우자가 나중에 승계를 할 수도 있는 승계에 체크를 하시고, 농지평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가, 공시지가는 100%를 반영을 해드리고요. 감정가는 예전에는 평가율이 감정가의 80%까지 였는데 지금은 90%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줍니다. 두 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지 가격을 8억 7천으로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의 90%에서 평가 금액은 7억 8천3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회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것이고, 기간형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 65세의 농지평가 금액이 7억 8천3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이 금액 정도가 매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감정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고는 월 지급금이 300만원까지입니다. 자, 전후 후박형은 이전에 조금 많이 받고 뒤에 좀 적게 받는 방식인데, 공시지가 여기 감정가가 최고가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똑같이 매월 300만원씩 이렇게 종신토록 받을 수 있고요. 일시 인출형은 처음에 30%의 일시금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농지를 구입을 해서 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한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2억 정도는 일시에 인출을 하시고 매월 210만원 정도를 이렇게 종신토록 받는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간형으로 하시면은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감정가의 한도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도까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다 300만원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월 300 정도 해서 최고가로 받으시는 게 가장 뭐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최고가를 받기 위한 이 농지연금의 최고 기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7억 8,300만 원이 현재 만약 있다면 굳이 뭐 이 금액을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냥 나눠서 이렇게 그 노후 생활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금액을 지금부터 만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이 금액을 쓰지 않고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을 투자를 해서 월 300만 원 받기 농지연금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이 최고가의 금액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만약 부부가 각각 월 300만원의 한도로 농지연금을 받게 된다면 매월 죽을 때까지 월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국민연금과 별도로 이 금액을 받게 된다면 여유롭게 전원생활을 즐기다가 손자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취득세를 줄이면서 투자 원금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대부분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 농지 경매는 낙찰가가 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농지도 불과 몇천만 원도 하지 않은 농지가 많습니다. 최초 취득가는 값싼 농지를 낙찰받아서 취득세 3.3%를 내시고 2년 후에 제대로 된 농지를 취득하신다면 그때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아서 3.4%가 아닌 1.6%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농지를 싸게 받아서 농업인 자격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5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냅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앞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 일시 인출형을 가입을 해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수령함으로써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농지연금 신청 기준은 감정가의 90% 또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든 공매든 매매든 공시지가 감정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땅을 고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좋은 땅과 우리가 일반 투자하기 위해 좋은 땅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과거 공시지가 상승률이 미래 공시지가 상승률을 판단하는 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토지대장을 통해서 과거 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살펴보시면 미래 공시지가가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더 많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